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어, 제가 아마 네, 마지막 영상을 언제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말하는 이 격조했다라고 하죠. 격조했습니다. 네, 너무 뜸했죠. 어, 그렇게 뜸한 사이에 제가 정말 뭐랄까 이제 뜸한 이유 겸 이 어쨌든 이걸 좀 찍게 된 이유가 어 뭐 지금 보시다시피 구독자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2명, 3명 이랬다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더니 22명. 현재 제가 지금 이게 23, 그쵸, 23일 12월 23일인데 지금 현재 22명이고 영상을 제가 올린 게 99개더라고요. 이제 이게 올라간 100개입니다. 네, 그동안 올린 게 99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렸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참 열심히 했을 때 하루에 3, 4개씩 막 올렸었으니까 그죠. 그때 한참 언제가 10월이었나 그게? 10월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1월까지 했었나 기억도 안 나고. 12월은 이제 한 번도 제가 확실한데 이게 올라가면 12월의 첫 영상일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이제 저 뭐보다도 별 것도 정말 별 것도 없는 제 제가 열심히 보는 그 수학의 즐거움 그 채널지기 하시는 성함이 아마 조건이 맞으실 거예요. 저의 조건이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제 제대로 유튜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죠. 이런 형식은 거기도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편집이 없죠. 뭐 자막 편집 뭐 이렇게 오프닝 뭐 이런 거 하나 없잖아요. 그냥 정말 녹화본.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도 편집이 없어요. 그냥 녹화 시작, 녹화 끝.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체의 가공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올리는데도 이렇게 22분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걸 보니까,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스물, 물론 그 구독자 아니셔도 그동안 들어주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이 되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그렇고요. 올리는 김에 그러는 김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까 싶어서 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녹화한 거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는 다 컴퓨터로 했거든요. 네,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주로 했을 거예요, 기억에. 그죠? 위키피디아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어, 해보니까 아니고, 제가 사실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컴퓨터를 거의 안 써도 되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그게 될까 싶었는데, 요새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아마 친구인지 팔로우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수정님이라고 KT 계열사 임원하셨던 분이 활발하게 책도 쓰시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 요런 팔로워 아니 뭐죠 셀럽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어쨌든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때 한번 그랬어요. 본인은 업무도 100% 폰으로 본다고. 야, 그래서 그거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저도 약간 이분의 그런 거에 좀 감화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컴퓨터가 무겁잖아요. 아무리 가벼워도 1kg 야 1kg가 특히 맥은 제가 이제 맥을 한 2004년 영국 가서부터 영국에서 석사할 때 그때부터 맥을 쓰기 시작해서 쭉 거의 메인 컴퓨터를 맥을 써왔으니까 지금 2023년이 딱 20년 됐네요. 썼는데 맥의 컴퓨터가 1kg 미만으로 나왔던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정확하진 않은데 에어가 아마 에어였을까? 아니 에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맥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얇고 작게 나왔었어요. 정말 제가 정말 잘 썼었는데 그때 심지어 이렇게 슬리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요거만 딱 들어가는 봉투형 가방. 슬리브도 엄청 얇은 슬리브가 있어가지고 정말 꼭 맞게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10인치였나 11인치였는데 굉장히 얇았어요. 얇기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가 엄청 얇았어. 얕았어요. 키보드. 그래서 처음에는 그 키보드 적응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야,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인 게 이게 적응을 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힘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얕은 키감의 이제 오히려 노트북이 이제 별로 맥도 이제
그거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버터플라이 키보드인가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제 맥 애플 쪽도 이제 1kg 미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지금 라인업 봤을 때는 뭐 13, 에어도 13, 15죠. 맥북 프로는 14, 16 맞나? 13도 있나? 11대가 없어요. 11, 12대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랑은 이제 안녕인 거죠. 그죠? 제 그 덩치와는 다르게 덩치는 한 덩치 하면서도 가벼운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무거운 거를 피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야? 물심양면. 이제 말을 별로 안 했더니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영상에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또 저한테 또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광고는 아니고 그냥 후원을 해주셨다는 차원에서 네, 한번 네, 성함까지 왕수용 대표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왕수용 대표님이 네, 계세요. 네, 민트 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민트 기술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혹시 이 뭐 구인 구직 돼서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어쨌든 이 회사를 거의 20여 년 넘게 창업을 되게 일찍 하셨어요. 정확하지 않은데 99년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회사를 중단하거나 뭐 중도에 파업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업력 20여 년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랑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뭔가 가방을 이렇게 보면요. 이분이 드시는 가방 정말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제가 아마 대략 봤을 때는 기본 10kg 넘는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보면 가방에 이제 그 가방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맥북 프로, 아이패드, 서피스 뭐 이렇게 하니까 얘네만 해도 보통 한 그죠? 5, 6, 7, 7 나가잖아요. 근데 잡동사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들을 거 거의 그렇게 나와요. 예전엔 더 했어요. 요새 열어본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와 이걸 가방을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니세요. 등으로 매건 뭐 이렇게 어깨로 매건 해서 근데 가끔은 이렇게 가방에 좀 덩치는 좀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나 해서 제가 들어보면 오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괜찮대요. 뭐 허리도 괜찮고 다 괜찮대요. 좋대요. 그래서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사실 나는 별론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이게 좋은 게 뭘까라는 생각해보면 아까도 이 얕은 키보드의 약간 느낌처럼 처음에는 약간 좀 힘들 수 있죠. 고단하다든지 뭐 여러 적응이 안 된다든지 뭐.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진 거. 이걸 이제 요새 말하는 습관. 힘든 것도 습관화하면 안 힘들다. 예, 근데 습관화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메리트,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화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성경 말씀은 아닌데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계속 써놔도 될지 모르겠네. 그렇고요. 저는 그건 그렇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컴퓨터를 안 들고 다니다 되고 근데 컴퓨터의 기능이 아쉬울 때는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사실 요새 이제 아름아름 수학과 관련된 레슨을 하고 있어요. 뭐 수업이라고 해야죠.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재홍보네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일지 모르겠는데 혹은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 뭔가 수업을 저는 요새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재미를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선형대수랑 선대랑 그다음에 추상대수는 제가 뭐 많이 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현대대수, 추상대수 뭐 이런 쪽에 제가 수업도 하고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네, 이렇고요. 네. 이렇고 이렇고 그냥 수학 기초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완전 기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 많이 관심 갖고 수업하고요. 네, 그러고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거 이제 선대를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코스로 가려고 싶은 게 이제 아무래도 뭐 미적이나 뭐 해석 뭐 이런 쪽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명이 해도 되고요. 1대1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네, 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또 제가 또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저도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유튜브를 안 찍었나?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저 사실 이제 대부분 같이 하시는 선생님, 학생분들이 제가 부탁도 드리지만 연습장하고 그 필기록을 가져와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게 원격으로 해야 될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태블릿을 하나 마련해서 제가 아마 이전 영상은 다 그 태블릿으로 한 거예요. 컴퓨터 연결해서. 근데 이 컴퓨터 안 들고 다니니까 그 태블릿도 무용지물일 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 폰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쓰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에도 연결이 돼요. 그 태블릿이. 그래서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폰이 폴드거든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냥 폴드 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충분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화면 공유도 잘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문제는 해결.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더 필요 없다. 뭐 원격 수업을 위해서 펜을 하면 좋은데, 이 갤럭시 폴드 4는 화면도 넓고 펜도 있고 하니까 뭐 완벽하다 사실상. 무게 대비.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그래도 제가 소시적인 개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비스무리한 걸 좀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또 완벽합니다. 뭐냐 완벽하다가 아니고 일단 키보드를 들고 다녀요. 키보드가 요새 제가 이게 모델명도 알려드릴까요? 제가 뭐 자세하게 써도 되니까 나중에 거기다 설명에다가 써도 되니까 하는데 나중에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되면 구독자가 50명 이상 돼야 된대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라이브를 딱 켜는 순간 나 폰으로 하려니까 특히 너 구독자 50명 이상 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지 그랬더니 안녕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키보드가 3단으로 접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작기도 하고 접을 때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거 모델은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쓰겠습니다. 더보기에 이 폰이 이 키보드가 여태까지 접는 키보드들이 대체로 키 배열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접어야 되니까 키보드의 그 키들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가 돼 있는데 접는 걸 비스듬하게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는 게 생기니까 키 배치가 우리가 보통 쓰는 키 배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경계선에 접는 선에. 근데 이 키보드는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완벽해요. 키 배치가. 오,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 터치패드도 있거든요, 이 키보드에. 근데 이 터치패드도 잘 돼요, 나름. 그래서 그냥 컴퓨터입니다. 이거에 그냥 안드로이드 연결해서 그럼 개발 환경을 어떻게 하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 수 있냐? 네이티브로 이 안드로이드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쓰고 보통 코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구글 깃허브 뭐 코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냥 웹 브라우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워주거든요, 터미널까지. 근데 이게 또 예전에는 완벽하게 유료였는데 요새는 조금 시간을 줘요, 무료로. 근데 그냥 까짝까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네, 뭐 이렇습니다. 이것도 있고 깃팟도 있어요. 깃팟인가? 예전엔 저희 깃팟 썼는데 코드 스페이스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요새는 이제 깃팟 안 쓰고 깃팟도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웹 브라우저로 그냥 터미널과 함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제도 막 하스켈하고 막 그랬는데 전혀 좀 느리긴 하죠. 근데 이제 돈을 내면 좀 더 좋은 사용을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그래서 결국 개발도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iOS 개발이 아닌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심지어 리액 네이티브도 제가 해봤었어요. 네, 원격으로 엄청 좀 복잡하진데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돼요. 그러니까 얼추 개발도 막 심각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화면도 이 갤럭시 폴드는 좁은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됐고, 그래서 대체로 다 돼요. 그래서 요새 저도 평소에 다닐 때 이 키보드, 그다음에 펜,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도입한 건데 이 폰을 이렇게 좀 세워놓고 쓰면 좋잖아요. 받침대. 근데 받침대들이 하나같이 좀 애들이 좀 그랬어요. 내가 최근에 쿠팡에서 그렇듯한 받침대를 발견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여러 그 충전하면서 받침대도 쓸 수 있고 가로 세로 다 좋은데 결국 이것도 또 받침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밑에가 무거워요, 살짝. 근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는 해야지. 폴드도 무거운데 같이가 아니죠. 밑에가 가벼우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폴드 4 정도는 받칠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엄청 무거운 건 아니고요. 네, 한 150g인가 이게 전체가. 그래서 어쨌든 괜찮아요. 뭐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받쳐놓고 쓰고 있는 거죠, 펜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해놓고 바닥에다 붙인 게 아니라 폴드가 바닥에 붙이면 따그닥따그닥 그러잖아요. 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컴퓨터 없이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가방 전체 무게가 제가 가방을 요새 최근 작은 가방을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가방 무게가 1kg 안 될걸요? 1kg 가까이 될까? 폰이 무겁잖아요, 일단. 근데 폰은 가방에 잘 안 넣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 다 합쳐도 한 600, 5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kg 미만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충전기도 들고 다니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별 이야기를 네 그동안에 그 진지 언근진 했던 영상들과 달리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제 스스로가 공부가 많이 됐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확 꺼졌냐 열정이 확실히 그래요. 뭐냐면은 지금은 영상들이 조회수가 꽤 좋아요. 다 제가 쭉 보니까 막 양자 정보학 입문하는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요? 10회, 20회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신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감사드려야 되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저도 뭐 거기 전문가도 아니고 같이 공부한다는 건데 다 그렇잖아요. 제 영상들 다 제가 거기 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냥 베이스만 그냥 조금 있을 뿐 그 위에서 그냥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녹화한 그 당시에 녹화가 올린 당시에는 조회수가 되게 처참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죠. 이렇게 조회수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는 줄을. 그래서 처참해서 좀 그래서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뜸했고요. 그 다음에 한계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특히 뭐죠? 그 대수 추상대수 뭘 군하다 말았었나? 막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 얘기를 쭉 읽는데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그래서 좀 멈춘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쪽은 제가 그때도 좀 관심 있는 게 넥스트.js였는데 넥스트.js가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요새 사실 프로그래밍을 제가 계속 한다면 과연 그런 프로그래밍을 웹 개발이죠. 뭐 하여튼 뭐 앱은 뭐 리액트 네이티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내가 계속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브랜드 하스켈을 켰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그런 게 하기는 좀 어렵죠. 앱 개발이나 이런 서비스 개발에 쓰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왜 제가 왜 갑자기 하스켈 이렇게 했냐면 어 제가 요새 이제 그 제 수학 수업 저는 이제 수업이라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피아노 레슨처럼 제가 레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수학 레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수학 레슨 학생 중에 한 명이 개발자예요. 사실은 셋 다 개발자긴 한데 제자들이 대부분 개발자긴 한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특히 개발자예요. 특히 개발자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야겠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그 개발자분이 예, 이 수학을 이해할 때 그냥 닥치고 수학적으로만 이해하라고 그러면은 머뭇머뭇하다가도 본인이 이 프로그래밍에 관련 프로그래밍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뭐 엄청 오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3년, 4년, 5년 이렇게 했는데 3, 4, 5년 했던 걸로 이제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수학을 이해를 잘하세요. 곧잘 하세요. 이게 이제 뭐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데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뭐 어렸을 때 어쩌다 보니 수학 공부를 뭐 나름 했고 열심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 안 혼나려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뭐 좀 했죠 그죠 했죠 뭐 그리고 대학도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를 이해할 때 수학이라는 관점 수학이라는 도구 수학이라는 어떤 익숙함 이걸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과 가면 뭐 좋다 어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다른 영역,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이 예를 들면 그걸로 세상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면 그걸로 다른 다른 것도 수학도 예를 들면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 따라 그 매체, 그 수단, 통로가 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학 저는 뭐 그냥 정말 뭐 까놓고 얘기해서 수학이 재밌죠. 정말 그냥 돌맞은 소리겠지만 실제로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보고 그러죠. 그죠? 근데 안 그런 분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 100명 중에 수학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나 될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를 수 있죠. 그럼 그 좋아하는 거를 잘하게 되면 좋아하는 거가 몸에 많이 있고 뭐 잘한다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자기 몸에 이렇게 잘 있고 자기가 그거랑 하나가 된 느낌으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 그거가 이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뭐 한 거 그 다음에 다른 대상 이렇게 제가 왜 그림을 안 그리고 있죠? 지금 제가 너무 연필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네, 이게 지우개가 한 번에 화면 지우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디를 지워야지 그래도 좀 혼나질 않을까? 여기를 지워야겠다. 여기 참. 네. 보통 이렇게 슈카월드 같은 데 보면 화면을 계속 바꾸던데. 제 화면이 이게 한 개여가지고 너무 추잡스러워요. 그렇게 보이면.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뭐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그런 거.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어렵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나의 나의 아우 어렵다. 이거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 뭐냐면 나의 윈도우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거 그게 뭐 다양할 수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뭔가를 수학이라고 바라봤을 때 수학을 직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어떤 창을 통해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나오냐? 하여튼 그런 거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또 이제 하나 든 생각은 대부분 이제 지금 이제 그 또 학원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단기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분들도 그게 만약에 본인이 적성이 맞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뭐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혹시라도 본인의 창을 하나도 이 창 찌르는 창 아닙니다. 윈도우, 네, 이 창을 없다가 그동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없다가 창을 찾았어.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더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창으로 수학을 바라봤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 쉽지도 않아요. 예, 또 수학이 많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약간 뿌해. 그건 뭘까라는 생각해 보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조금 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언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약간 가교육하라는 거죠. 내가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해, 제일 익숙해. 하지만 수학은 조금 자바스크립트로 보기엔 좀 먼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돼요, 이해하는데. 그랬을 때 이 중간 역할이 하스켈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언어로 봤을 때도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완전 제일 친숙하지만 하스켈은 덜 친숙할 수 있어도 그렇게 갑자기 프로그래밍이 아닌 언어가 아닌 수학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조금 더 수학에 가까운 언어부터 한번 건너서 짚고 건너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네, 별소리 다 하죠. 네.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그 프로그래밍들이 언어들이 대체로 이제 3대장들이 한국에선 특히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계열들, 그다음에 뭐 자바,
그죠? 그다음에 요새 파이썬도 대박이죠, 그죠? 뭐 AI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요 세 개 정도가 좀 많이 가르쳐지고 또 많이 사람들이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어들이 수학하고 가깝냐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함수형 언어인 이제 하스켈이나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함수형 언어도 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그렇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물론 뭐 완전히 매스매틱하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 넥스트.js도 살짝 좀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네, 뭐다 보니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볼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덕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네 그렇고요. 네 제가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헛소리를 한 것 치고는 분량이 좀 나왔죠? 네, 분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공약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독자 50명이 되면 라이브를 꼭 켜겠습니다. 모바일로 꼭 켜서 아유 사실 제가 다른 유튜브들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냐 마냐. 이게 미묘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또 좀 지워야지. 뭐냐면 근데 너무 또 막 지우면은 안 남잖아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지워버려야겠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전혀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뭐 목소리는 나오고 얼굴은 안 나오고 이런 건데 저처럼 약간 이렇게 유튜브 저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식 전달이라고 해야 되나? 지식형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얼굴이 전혀 안 나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있죠. 실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사실 많죠. 네, 많죠. 실명은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얼굴. 근데 근데 아유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네. 녹화는 계속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끊는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얼굴을 넣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팟개비 많이 보거든요. 철학, 논리학, 수학 하시는 분. 근데 팟개비가 예전에는 사진 얼굴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영상들이 여기서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얼굴이 나와요. 이제 슈카처럼 크게는 안 나오고 굉장히 수줍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세요. 네, 얼굴이 정면이 아니고 약간 위에서 찍은 느낌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 쪽 하시는 분 중에서는 전에는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영상에 간간히 나와요. 이렇게 크게 얼굴이. 여기는 계속 나오고 여기는 간간히 풀샷으로 나오고 얼굴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들을 쭉 올리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런 피드백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인데 왜 조회수가 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했을 때 좀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역시 사람의 온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영상이 AI가 만드는 거 아니야?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이거마저 페이크다 할 수도 있긴 하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닐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사실은 저는 근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 저는 이런 지식형 유튜브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영상을 거의 안 봐요. 네, 영상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으로도 거의 역사 쪽은 아무래도 좀 저는 심지어 수학 콘텐츠도 거의 음성만 듣거든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 다 상상을 하거든요. 좀 웃기지만 못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식 같은 경우는 읽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보긴 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래요. 예, 어쨌든 이래요.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근데 어차피 뭐 저한테 레슨 받으실 분들은 얼굴 보실 거니까 뭐 뭐 그렇긴 하죠. 네, 아무튼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제가 또 마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상담 같은 걸 좀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많다고 하기는 그런데 많죠 사실. 왜냐면 저는 수학에 기초가 없어요. 베이스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없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체로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놨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놨다. 고등학교 때부터 논 것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노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중학교 이후의 수학은 나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한다. 해도 무방하다. 이런 분들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니세요. 예, 보면은 뭐 좀 알죠. 근데 이제 괜히 겸손한 것도 있고 뭐 좀 부분 그죠? 파편화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는 거랑 모르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래도 한번 수학을 좀 그러니까 한번 쭉 훑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초가 안 쌓였는지 그 레벨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레벨 테스트도 사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뭐죠 이게 의무 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절에 공부를 안 하실 수 있죠. 네, 당연하죠, 그죠? 네, 제가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면 돌만 아까 제가 돌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을 좋아는 했어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엄청 열심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엄청 열심히 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할 텐데 뭐 이걸 너무 뭐 능력주의적으로 바라볼진 몰라도 저는 뭐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 과기고도 떨어졌고요. 공부를 안 해서 뭐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는 잘하거나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당연히 붙은 친구 있었으니까 이제 같은 중학교에서 심지어 대학교도 제가 재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3 때까지의 저의 수학의 공부량도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뭐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갔냐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또 재수할 때 또 열심히 했으니까 나름 또 하여튼 그런 거죠. 자, 하여튼 그런데 그 시점에 중고 때 수학 공부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안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뭐 학교를 다시 들어가기도 좀 힘들고, 혹은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수학만 그렇다면은 막 수학 무슨 뭐 초등학교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오히려 대학 과정에 대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좀 더 있어요. 대학을 다녀도 되고요. 그냥 뭐 사실 이건 나이 제한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도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수학만 예를 들어 수학과를 사이버 대학 온라인으로 다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방통대 같은 데도 온라인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들어보니까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학 학점도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 학점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학점 은행제 이런 식도 되고. 그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 수학을 대학 수학 혹은 그 이상을 성인이 돼서 배울 수 있는 길은 많은 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비유가 너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한글 한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공부하 요새는 이제 거의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문맹률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 의무 교육 덕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한글은 그러면서 수학은 수학 수포자라고 보칭 그 수포자의 시작이 중학교 때부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수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자 수학에 대한 어떤 액션을 한 자 수학을 포기를 안 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포기했다라는 거잖아요. 포기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의 현재 상태는 뭐냐? 상태를 얘기해 보자. 이거는 액션 한 이력을 얘기한 거고 포기를 했다라는 이력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너의 수학 상태는 어떠냐? 수맹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맹 급인지 아니면은 어느 레벨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그죠? 물론 그거는 그냥 학교 나온 걸로 아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수학은 고등학교 졸업할 그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무슨 한자 능력 시험이나 뭐 국어 능력 시험, 수학 능력, 진짜 수학 능력이네.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건가? 레벨로? 그래서 상당히 들더라고요. 예, 뭐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내 수학 레벨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잘 몰라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이 정말 수학 이 중학교 때부터 드랍했던 뭐 고등학교 때 드랍했던 이 수학의 을 다시 공부할 방법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봤더니 이제 특히 이제 좀 늦깎이로 대학을 가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포자 중수포자 지금부터 수포자는 중학교 때부터 포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포자분들이 늦깎이로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다시 수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하는 분을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는 그냥 중학교 1, 2, 3, 고 1, 2, 3 교재 다 사야 되나? 그랬더니 검정고시가 있더라고요.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는 내용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뭉쳐 있으니까 좋긴 했어요. 좋았어요. 그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거 합칠 수 없나? 어,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하나로 그냥 합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한 권으로 합치겠다는 뜻은 아닌데 한 권으로 합치면 제일 좋고, 제일 좋고.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성인이 돼서 1, 2, 3, 4, 5, 6 못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한글, 그러니까 문맹은 일단 사라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읽는 거라는 거는 수맹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죠? 없다, 수맹 없다, 우리도 문맹도 없고 수맹도 없어요, 우리는. 숫자 다 읽을 줄 알아요. 심지어 숫자 읽을 줄만 아냐, 숫자 뜻도 알아요. 뭐 얼마나 큰지 작은지, 뭐 만하고 천하고 어느 게 더 큰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잘하죠. 곱셈 엄청 잘하죠. 구구단 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고. 하여튼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가 막히게 해요. 사칙연산 잘해요. 그 숫자 사칙연산은 우리나라는 수맹은 없다. 뭐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됐고, 혹시라도 요것도 안 되면 뭐 요것도 연습 공부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 이후로 이제 수학 공부가 땡땡땡땡 있는데 그거를 성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또 치매 예방에 어르신분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지우면서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고 수학인데 특히 중학교 수학과 더불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더 극적인 이제 포자들이 나오는데 수포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적분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로망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미적분이 아니더라도요. 고등학교 때 수학 중에 어떤 분야들, 혹은 뭐 대학교 때 다른 수학과 친구나, 혹은 뭐 그렇게 뭐 수학에 어떤 과목이 있는데 저거 한번 나도 공부해보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배우는 것도 이렇게 진지하게 말고 학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과목만 뭐 어떤 분야만, 수학에서의 또 특정 분야만, 그런 경우에도 공부하는 게 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볼까? 뭐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수업 뭐랄까 커리큘럼 뭐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길어지긴 하지만 뭐 중간에 듣기 싫으시면 나가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요새 평소에 좀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몸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데 요새 제가 자꾸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이라는 게 별게 운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운동하면서도 자꾸 운동 모든 걸 수학으로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운동 수학도 좀 그런 거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듯이 평소에 수학하면 안 되나? 평소 수학, 생활 수학, 생존 수학. 왜냐하면 생존 수학을 예를 들면요, 제가 요새 보는 유튜브 쇼츠 중에 그 몸을 그 유연하게 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낭떠러지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롱대롱 팔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팔만. 근데 이때 다리가 유연해서 이렇게 딱 올리고 다리 올려가지고 쫙 올라가도 되는데 팔 힘이 없으면 뭐 그런 게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안녕하시는 거잖아요. 골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
몸이 좋았으면, 몸이 유연하거나 뭔가 코어가 힘이 잡혔든지 근력이 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땡땡땡. 자, 운동 열심히 합시다 이러는 게 동기부여가 살짝 웃기긴 하지만 뭐냐면 그런 거죠. 요새 이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람이 꼭 그렇게 단련을 해야 되나? 생각이 단련 안 하고 있는 게 디폴트 같은데 패시브 디폴트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거고 어 요새 이제 챗GPT 뭐 열심히 막 나오고 제가 아시는 어떤 이제 지인 교수님은 그런 뉴스를 본인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단톡방 이런 데 올리면서 아 이제 끝났다 인간의 그 지성 시대는 끝났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근데 저는 뭐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요새 챗GPT를 보니까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를 가끔 시켜보거든요. 수학 문제를 처음에는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새는 이미지를 받거든요, 걔가. 그래서 첨부로 넣고 그냥 첨부만 넣어도 돼요, 이미지를. 그래서 왜냐면 이미지들이 대부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뭐를 푸시오, 증명하시오 이렇게 그 이미지를 캡처를 떠가지고 그 부분만 딱 해서 넣으면 지가 알아서 풀어요. 네, 제가 보면 대체로 맞더라고요. 네. 프로그래밍은 약간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수학은 그렇게까지 좀 제가 어려운 문제를 안 넣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건 봐도 저보다 잘 풀던데요.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데도 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나 내가 왜 이런 수학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아까 그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좀 지나치지만 지적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뭘까요? 어, 제 앞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 제 앞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그런 거겠죠? 네. 그럴 때 본인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뭐 그런 순간이 많진 않죠. 요새 살다 보면 저도 뭐 거의 자는 시간 빼놓고는 제 옆에 항상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가끔은 저도 뭐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텐데 가끔은 이게 스마트폰하고 좀 떨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뭐 디지털 디톡싱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해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꺼놓는다든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며칠 또 심지어 며칠이라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도 혹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폰이 배터리가 다 나갔다든지 뭐 폰이 고장 났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이런 수학 문제를 풀 일이 없겠지만 생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도움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어쨌든 뭐 그런 것들 해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갔지? 하여튼 그런 건데 아 중학교 고등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건 좀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가죠. 네.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 그 수학 커뮤니케이터 유튜브들의 구독자 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쩌다 보니 일본 수학 유튜버를 봤는데 수학 컨텐츠예요. 뭐 입시 컨텐츠도 있고요. 그분 다양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전 정말 구독자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마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네, 굉장히 젊고 뭐 여튼 근데 어 200만. 일본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3배쯤 되나? 근데 오우 저는 우리나라 이런 그 수학 물리 합쳐서 유튜버 중에 100만이 넘는 걸 이런 규모로 생각하면은 100만 50만 정말 작게 잡아서 50만도 넘는 분을 못 봤거든요. 50만이 뭐야? 10만도 못 넘은 것 같은데. 깨봉 수학이 50만 안 될걸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도 이 200만 수학 유튜버도 수학만 하진 않아요.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물리를 같이 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물리 박사인가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리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물리에 빗대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다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최근에 조건희 교수님도 그런 얘기했다. 이 수학 쪽이 훨씬 좀 성취자가 적다. 왜냐면 물리 쪽은 그나마 좀 더 많아요. 물리는 10만 넘는 데 있습니다. 뭐 10만, 20만, 50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리 쪽은. 뭐 물리가 좀 더 확장이 되면 뭐 천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물리는 또 범위가 또 영역이 또 뭐죠? 분야도 많고 하니까. 요새도 양자역학도 뜨고 하고 막 그러니까. 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수학은 이렇게 좀 저조하냐 상대적으로 아니면 같이 안 가면은 안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곰곰이 이제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물리는 이 그러니까 우리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현상들이 그 현상의 원리는 잘 안 보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좀 더 화려해. 시각화가 더 잘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재밌는데,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예, 저도 물리 유튜브 많이 봅니다. 좋아합니다. 네, 어려워도 심지어. 근데 수학은 어, 일단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시각화 기하 쪽은 그나마 난데 세상에 기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수학이 그죠? 대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즐기기가 쉽지 않다. 바둑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직도 바둑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둑 경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에서 재미도 약간 느끼거든요. 뭐 이러는데 사실 요새 점점 바둑 인구가 좀 줄잖아요.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네. 뭐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뭐 어쨌든 기사, 프로도 어쩐지 모르겠는데 좀 어느 정도 좀 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냥 넉넉히 보고 좋아라 하기에는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야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직 수학 물리를 같이 할 생각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저는 관심 있는 물리라면 역학 정도여가지고 전자기학이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역학이나 뭐죠 양자역학 이런 쪽에만 좀 관심이 있고 해서 그래도 접목을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거의 1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서 제가 대략 썰풀 것들은 대충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떠오르면 그때 폰에서 조용하게 녹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분 했네요. 거의 1시간까지는 아니네. 네, 여기까지 혹시 다 들어주셨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또 실제 컨텐츠 이제 또 갈 수 뭔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요새 별로 안 해요. 스타필드였나? 스타 뭐였는데? 하여튼 기대했었는데 완전 빡 해서 안 하고 있고 요새 그냥 게임은 철권? 철권 8 데모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철권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잡기만 열심히 잘하거든요. 근데 어제 튜토리얼 비스무리한 거 좀 해봤더니 이게 재밌더라고요 나름. 요새 왜 그러냐면은 이 철권은 그 스파랑 버파 조금 버튼 계열이 다르잖아요. 스파가 제가 알기로는 버튼이 6개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중하인가 강중약인가 8 뭐 이렇거든요. 철권은 신기하게 이게 지금 제가 엑스박스 패드로 하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왼팔 오른팔 여기가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됐어요. 저도 사실 이것도 잘 기억을 안 했었어요. 전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눌렀어요. 근데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상당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왼쪽이지 이게 오른쪽이지 발 위에가 팔 아래가 다리 이거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누르고 그 버튼 방향 버튼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면 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것도 아예 약간 리듬 게임처럼 이렇게 박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하니까 박자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요새 이번에 나온 게 무슨 뭐 히트인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RB 버튼이니까 그 오른쪽 그 위에 작은 버튼 있잖아요. 트리거 말고 그걸 눌러야 되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 근데 띄우고 누르고 하면은 또 조합이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을 잘 해야 발동이 돼요. 이게 딱 해보니까 느낌이 요새 제가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 피아노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는 심지어 왼손 오른손 타이밍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피아노를 많이 안 쳐가지고 왼손만 칠 때도 잘 치고 오른손만 칠 때도 잘 치는데 같이 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페달은 지금 뭐 엄두도 못 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리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리듬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봐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